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기각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아직 결정 전이지만 그 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가 이번 탄핵 재판에 영향이 있을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오늘 김세라의 법률톡톡 김세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청구가 기각됐고 네.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헌법재판관 8인 중에 기각 5인 의견으로 기각 결정되었어요. 그리고 소수 의견으로 인용 1인, 각하 2인 의견이 있었고요. 네.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이제 국무총리를 탄핵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네. 그런데 1인의 찬성 의견만이 있었기 때문에 인용은 될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네. 기각과 각하 중에서는 헌법재판관 과반수 의견에 해당하는 기각으로 결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탄핵 소추 사유의 주된 사유 중 하나였던 그 헌법재판관 3일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국회가 소추 사유로 삼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위헌 위법성은 인정은 하는데 위헌이고 위법한 것이긴 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성은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재판관은 이날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라고 판단하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네요. 네. 그리고 그 헌법재판관의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나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네.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그 정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파면을 당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리고 아예 그냥 위헌이 아니라고 보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위헌도 아니라고 보는 네. 의견도 있는데 김복현 재판관의 의견이에요. 네. 재판관 임명 행사에 있어서 대통령의 자기 의무가 있더라도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네. 그래서 이 기간 면에서도 약간 논란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이제 헌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다수 의견입니다. 네. 기각 결정이고 소수 의견 중에서는 인용 결정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탄핵 인용 의견을 내면서 재판관 임명 부작위행에 대해서도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견도 1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각하 의견도 있었네요. 네. 아예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네, 각하는 그렇죠. 아예 헌법재판소에 그 국회가 청구한 그 사건을 올린 것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게 각하 결정이거든요. 네.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의 의견입니다. 국회 탄핵 소추안 의결 당시 정족수를 문제 삼아서 네. 각하 의견을 냈어요. 네. 이들은 뭐냐면 헌법상 국무총리와 그 다음에 대통령의 소추 할 수 있는 국회 의결 수가 다르거든요. 네.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통령과 동일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권한 대행 중이기 때문에 네. 국무총리라고 하더라도 대통령과 같이 봐야 된다. 네. 그래서 국회 탄핵 소추에는 대통령과 똑같이 보아서 헌법에 따른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그래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판결을 했거든요. 네. 지금 헌법상 탄핵 소추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무위원은 누구든지 탄핵 소추할 수 있을 때 원칙은 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네. 그 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해요. 이건 충족을 했습니다. 네. 이걸 충족해서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를 소추를 했는데 헌법에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높게 보는 거죠. 대통령 탄핵 소추는 어렵게 만든 거죠. 네.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 대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과 똑같이 봐서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 발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3분의 2 이상이 제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소추했기 때문에 소추가 잘못됐다 이렇게 본 소수 의견, 각각 의견 2인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기각 결정으로 네. 다시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국무총리 업무에 복귀해서 지금 직을 수행하게 됐는데 네. 헌법재판소에서 아직 결정 나지 않은 게 있잖아요. 바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인데 네. 이번 이 한덕수 심판에서도 12.3 네. 비상계엄의 위헌 또 위법성에 대한 쟁점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에도 탄핵 소추 사유에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이를 미리 인지했음에도 국무회의를 여는 등 돕고 방조했던 점 이런 걸 소추 사유로 삼았는데 네. 이번 결정에서 헌재가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했어요. 특히 말씀하셨듯이 지금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와도 일정 부분 이제 겹치는 쟁점이기 때문에 네. 이제 관심을 끌었는데 이번에 헌재는 뭐라고 했냐면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 그리고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에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탄핵과 관련한 계엄과 관련한 절차상의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을 뿐이고요. 네.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는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의 결정에서는 구체적인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많이 늦춰지고 있어서 이게 언제쯤 네. 결정이 날지 이 부분도 의견이 네. 참 분분하던데 분분하죠. 예. 또 이슈가 됐던 게 이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거잖아요. 구속 취소 결정이 난 건데 네. 이게 그러면 이번 이 탄핵 결정과도 좀 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는 일종의 공무원, 공직자에 대한 특수 징계 절차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뭐 구속이나 체포나 혹은 구속 취소나 그런 형사 절차와는 네. 관계는 없는 겁니다. 전혀 별도의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 구속 취소가 된 부분도 수사와 형사 재판으로 이어지는 형사소송 절차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구속 취소가 됐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받는 거예요. 형사법원에 가서 받는 거라서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러니까 구속 취소됐으니까 형사상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것을 취소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된 정도의 특징만 있을 뿐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예. 그러면 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좀 많은데 구속 취소 결정은 또 뭡니까? 말 그대로 이제 적법하게 구속이 된 상태에 있는 피의자, 피고인을 구속을 취소해서 석방하는 것이죠. 네. 그 사유는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체포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는 제도입니다. 네. 체포 구속의 사유가 없는 데란 체포 구속 사유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체포 구속의 사유가 소멸될 때란 사후적으로 체포 구속 사유가 소멸한 경우를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네. 경찰이나 검찰이 직권으로 구속 취소를 할 수도 있고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사안처럼 네. 피고인 측이 청구를 해서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법원이 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보니까 이 구속 기간이 만료됐다고 판단하면서 네. 구속 기간 20일을 시간으로 계산하라고 판단했던데 네. 이게 이제 형사소송법 규정과 또 기존 적용과 좀 다른 해석이라고요. 네, 맞아요. 이 부분이 큰 논란이 됐었죠. 네. 일단 결론적으로는 기존의 판례와 법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 기간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요. 네. 경찰은 구속하면 10일까지만 할 수 있고요. 검찰 같은 경우는 구속 피의자를 구속 기간을 20일 최장 20일까지만 할 수 있거든요. 네. 법원 재판을 받을 때도 1심 6개월, 2심 6개월, 3심 6개월까지만 구속할 수 있어요. 네. 법이 규정을 해놨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검찰에서의 구속 기간은 법이 20일로 정해놨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20일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제66조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기간이 법이 이처럼 날 일로 정해진 상태, 20일이니까요. 네. 날 일로 정해졌을 때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네. 그렇게 전제하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초일 불산임이라는 것도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속기간, 체포기간은 최대한 피의자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체포된 날이, 구속된 날이 밤 11시여도 네. 그건 하루로 쳐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1일로 계산해 주라고 이제 피의자, 피고인에게 이익을 위한 규정을 하면서 일을 기준으로, 날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이제 규정이 돼 있고요. 네.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그렇게 지금 몇십 년 동안 그렇게 규정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법원과 대법원도 이렇게 해석을 해왔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구속일 20일을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구속기간 만료 여부를 계산하고 그랬을 경우 위법 수사라고 판단한 판례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결정이 처음으로 나오게 된 것이고, 네. 그러니까 법이 구속 기간을 20일로 이제 정해놨고 날수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라고 20 곱하기 24 이렇게 해서 시간 단위로 계산하라고 법원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또 이 체포 적부심, 구속 적부심 회부 시간을 불산입하는 부분은요? 네, 이 부분도 또 다른 해석을 한 거예요. 네. 체포 적부심, 구속 적부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체포되든 구속되든 나 이거 적법하게 체포됐는지 구속됐는지 한 번 더 법원이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네. 한번 이렇게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적부심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포나 구속 기간 굉장히 짧잖아요. 네. 굉장히 짧고 딱 그 기간 안에 수사를 다 안 끝내면 풀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초일도 그 산입하게 돼 있어요. 네. 구속 기간은 초일 불산입의 원칙에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서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밤에 체포가 돼도 네. 그날 다 1일로 계산하라고 이렇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그 수사 기간이 정해져 있고 수사 기관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체포 적부심 구속 적부심 청구해서 법원에서 결정하는 법원에 접수돼서 결정하는 기간은 그 체포 구속 짧은 기간에서는 빼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체포 구속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이 구속 기간에 들어가게 되면 체포 적부심 구속 적부심을 누구나 하겠죠. 네네. 그렇죠. 그 부분만큼은 수사를 안 네. 받을 수 있잖아요. 법원에 편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체포 적부심 등을 남발하는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기간은 기간에 빼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 결정은 또 다르게 판단을 한 것이죠. 체포 적부심을 위해서 법원에 계류된 시간은 법률 규정이 명확하지는 않으니까 구속기간 그 20일에서 빼라고 이례적인 해석을 했고요. 네. 결국은 이런저런 논리를 통해서 윤 대통령 피의자의 20일이라는 구속기간을 넘은 상태에서 검찰이 기소를 했다. 그래서 구속기간 준수를 지키지 않은 상태의 기소기 때문에 구속은 잘못됐다.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 네. 그런 걸로 구속 취소 결정을 했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됐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구속 취소에 대해서 또 항고를 포기한 거, 이 부분도 또 이례적이라고 하죠. 네, 이례적입니다. 정말 이런 일은 잘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검찰은 항고를 포기했어요. 네. 검찰이 구속기간을 준수하지 않아서 구속 취소 결정을 했을 때는 그것도 기존의 모든 선례와 모든 해석을 뒤집는 판결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당연히 이제 즉시항고를 하게 되는데 항고를 포기했고요. 네. 항고를 했다면 집행정지 효력으로 인해서 일단 석방을 막을 수 있었는데 석방을 막은 상태에서 상급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었는데 네. 검찰은 항고를 포기했고 네. 이제 결국 석방이 됐죠. 물론 네, 일반 피의자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형사소송을 오래 했지만 일반 피의자들 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어쨌든 이제 윤 대통령은 석방이 됐고요. 그래서 석방 상태에서
이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을 받게 되는 부분이고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구속 취소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여부와는 별개인 건 맞지만 네. 이게 만약에 위법한 구속이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얻은 증거들은 또 증거 능력이 문제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모로 혼란과 일회성을 남긴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제가 이제 학교에서 형사소송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네. 제가 지난 학기 2학기 때 형사소송법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명확하게 가르쳤던 부분이 다 다르게 해석이 지금 나온 거죠. 네, 교과서에 적혀 있던 부분, 법률에 규정돼 있던 것이랑 전혀 다른 이례적인 해석이 나와서 이제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네, 하여튼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법률 톡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김세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